여러분 안녕하세요. 원더 세 번째 3주차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나갔던 퀴즈에 대한 응답을 좀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어디 보자. 많은 친구들이 응답을 해 주었고요. 선생님이 따로 엑셀 파일에다 보관을 하고 있고요. 센텐스 오브 더 데이도 많이 다 대부분 잘 쓰셨는데 butterfly 단수 쓰는 친구들이 가끔 있었어요.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 그냥 butterflies in my stomach 이라는 프레이즈가 딱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좀 재밌었어요. 홈룸의 역할과 홈룸 티처의 역할들이었는데 몇 가지 좀 눈에 띄었던 것을 다시 해보면 인성 교육이다. particular group of students가 study하고 play하고 learn 하는 곳이다. 그리고 communicate 하는 곳이다 라는 말도 나왔고요. school is a little society. 학교는 작은 사회다. 학생들의 사회화를 일으켜줄 수 있는 곳이 학교이다. 이런 말도 해줬고요. sweet home이다. 홈룸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는 집과도 같은 곳이다. 이런 말도 해줬고 attendance checking에 대한 이야기, 출첵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공동체 생활, 가장 중요한 역할, 인격 형성이란 말도 나왔고요. 클래스룸이 있고 클래스가 아니어도 클래스인 그런 것이다 라는 말도 나왔고 또 좀 내려가 봅시다. We can get along with classmates. 친구들이랑 학교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Place to form a sense of organization. 공동체 의식, 이런 유대감, 조직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웃음이 넘쳐나는 곳, 평생 함께할 수도 있는 친구. 이런 말 너무 좋네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만나는 친구들이 정말 인생 친구들이 된다라고도 이야기 많이 들어가잖아요.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서이기도 하거든요. 또 같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새로운 반 만나는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홈이다. 말 그대로 집이다.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소속감, 성장, comfortable한 공간이다. 이런 말도 써줬네요. 그럼 이제 홈런 티처에 대해서도 좀 봐봅시다. 인도자라고 합니다. lead, 리더, 이끌어주시는 분. manage하고 communicate with students 하는 분이다. 그리고 attendance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go to ask questions or talk to my teacher.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이 홈룸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는 것이고 like a sun, 태양 같은 따뜻한 사람이면 students can feel warm하고 do their schoolwork very well. 학교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뭔가 따뜻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담임 선생님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차별 없이 좋아해주고 이끌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스쿨의 맘이다. 학교에서 엄마다 또는 아빠다. 엄마 아빠다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공동체, 이끌어주는 사람, 지도자, 보호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정말 중요한 것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하이스쿨 티처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었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expecting the first day of school 하는 거, 첫째 날에 뭘 기대하시는지, making new friends, 런치도 있었고 여러분들 디너도 드실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new friends가 제일 많은 것 같고 how fun I will be when I play with my classmates. 친구들이랑 놀 때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것들이고요. 클래스메이트랑 티처스도 기대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들과 어떤 릴레이션십을 만들어 갈까? 여러분들 이제 새로운 신입생이기 때문에 새로운 락커, 티처, 클래스메이트, 클래스룸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급식이라고 쿨하게 써준 친구도 있는데 우리 학교 급식이 되게 맛있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모르겠다. 아직 안 나와서 모르는 친구도 있는 것 같고요. 프렌즈와 티처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아래 거는 줄리언을 묘사하는 거였는데 hypocritical이라는 이 위선적인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였는데 잘 쓰셨고요. 많이들 이 단어를 이용하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이 MBTI 타입인데요. 요게 좀 재밌었어요. 지금 좀 파이가 조각이 큰 것들이 있죠. 13.9%가 ISFP 친구들이고요. 13.1%가 ESFP 친구들, 그리고 11.7% 두 개 나온 게 ENFP랑 ESFJ 친구들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 한번 훑어보니까 E로 시작하는 친구들이랑 I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거의 반반씩 나온 것 같아요. 골고루 다양한 성격을 가진 친구들이 다 모여있는 것 같으니까 아마 반에서 적절히 다 섞여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 4주차 거 한번 가볼게요. 자, 어떤 친구들의 이야기가 있나 봅시다. 도희킴이라는 친구는요, 사이언스를 좋아한대요. 대단한데. 그리고 이 친구는 쿠키라는 망망이를 키우고 있고요. 6살 때부터 키웠다고 하네요. 닥터가 되고 싶은 친구고, 라이팅 스토리스를 좋아한대요. 대단한 친구네요. 글쓰기 능력이 아주 기대가 되고요. 샤이하지만 친해지면 not quiet하다라는 친구도 있고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만나게 될 친구들이니까 기대가 되네요. 플레잉 게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There's fear of unfamiliar English words and grammar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데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같이 좀 키워봐야 할 것 같아요. 안경을 쓰는
좋아하는 친구이고 슈림프랑 데이리 프로덕트 유제품 치즈, 우유 이런 거 좋아하나 보다. 그리고 아메리칸 프렌드가 있대요. 와. 그리고 떡볶이 좋아하는 친구. 모든 종류의 떡볶이를 먹고 싶대요. 어떤 종류들이 있을지 저 궁금하네. 류준열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해리포터 좋아하고요. hungry. 지금 배고팠던 친구가 있었나봐요. 그리고 mom, dad, sister and me. I like dancing. 춤추기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유진이란 친구는 언니가 25살이래요. 오. 어떤 친구는 draw the picture well.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이고요. 운동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introverted라는 단어를 써줬네. 이거 내향적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MBTI 했을 때 I로 시작하는 친구들이 introverted한 친구들입니다. 영어를 어려워하지만 말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는 영어로 말하는 것도 곧 좋아하게 되실 거예요. 프랭클리 있는 친구래요. 약간 이렇게 얼굴에 주근깨가 빨강머리 앤처럼 있나봐요. 엄청 예쁠 것 같아요. 주근깨 있는 친구들은 태양이 뽀뽀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History instructor like 설민석 같은 역사 강사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역사 교사가 돼도 좋을 것 같고 강연을 하는 사람이 돼도 좋을 것 같고요. 인트로버트한 친구가 또 있었고요. 음악 좋아하는 친구, BTS 좋아하는 친구들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이게 읽어보면 진짜 재밌는 게 많은데 MBTI INFP였던 친구 있고요. 그리고 브라더가 광덕고 들어갔다고 하고요. 쌍둥이인가? BTS 또 나왔고요. AB형인 친구 등등등등. 밑에는 선생님이 엑셀 파일로 따로 받아서 다 읽어보고 있거든요. 시간 관계상 밑에 문제를 한번 내려가 봅시다. 질문인데요. 혹시 올려두신 단어장 암기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 단어장은요 계속 보시면 되고요. 그 단어장을 외워서 시험 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단어 시험을 등교해서 할 것은 이전에 클래스 카드 챌린지 했었던 능률복화 어원편이고요. 그 단어장은 읽을 때 참고하시라고 올려드린 원더 단어장입니다. 단어들 다 외워야 하나요? 방금 답변 드렸고요. 그리고 재밌어요 라는 말도 있고요. 아이고 얼마 전에 보려고 영어를 샀는데 올라와서 좌절했어요 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butterfly 했고요. 귀가 녹아내릴 것 같아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요. 칭찬을 많이 해주시니까 막 힘이 나네. 요 질문 한번 보세요. 2주차 수업에 대한 질문은 아니지만 퀴즈를 그 주 안에 못 풀면 과제 미제출인가요? 과제는 온라인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만 꼭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진짜 수업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면 오늘의 범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아이패드를 새로 샀기 때문에 오늘은 필기를 드디어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실 페이지는 어디부터냐면 4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이지요. 여기가 지금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생활하고 집에 돌아오고 그 정도까지의 이야기였는데요. 중요한 토픽은 여기서는 choose kind입니다. 그래서 헤드에 달아놨고 다음 시간에도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choose kind 45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만 2시간 동안 이어서 할 겁니다. 저는 이런 말로 이번 파트를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 say 친절, you say 봉사.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옆에 그래머 한번 봅시다. 자, 도치문이라는 말을 써왔어요. 도치가 되게 어려운데 읽어보자. 문법상의 이유나 어떤 어구를 강조하기 위하여 관용적으로 동사 주어 또는 조동사 주어 동사 원형의 어순으로 쓰는 것. 원래 영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또는 주어 조동사 동사 원형 이거죠. 근데 어떤 이유로 관용적으로 사람들이 요렇게 또는 이렇게 순서를 바꾼다라는 것을 도치문이라고 해요. 도치문이라는 것은 어순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이라는 말이고요. 예를 들어서 키워서 봅시다. 도치가 되는 종류는 너무너무 많은데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한 개만 봅시다. never 같은 애들 이런 거를 우리가 부정어라고 하거든요. 또는 부정어가 여러 개가 묶여있는 거는 부정어구라는 말을 쓸 거고요. I have never imagined
that I couldn't go to school this spring. 나는 올 봄에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죠. 그런데 이때 이 never가 앞으로 나오면 문장에서 좀 이 never의 의미를 강조해 주려고 난 진짜 이런 건 상상도 못했어. 이런 말을 강조해 주려고 never를 앞으로 보내면 이렇게 어순이 바뀐다. Never have I imagined 이렇게 바뀐다. have pp에서의 이 have는 꼭 조동사처럼 쓰이는 아이였잖아요. 현재 완료일 때 이 have. 그래서 have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I가 나오더라. 언제? never가 앞으로 튕겨져 나왔을 때. 하나 더 봅시다. 밑에 이게 여러분들 책 50쪽에 나온 부분이에요. 50쪽에서 중간 정도에 보시면 이런 문장이 있어요. I didn't even realize 나는 심지어 알아차리지도 못했어요. How this looked 어떻게 이 모습이 보이는지를 뭐 할 때까지? Until I was at a birthday party once. 내가 한번 birthday party에 있었을 때까지는 내가 어떻게 먹는 모습이 보여지는지를 realize 하지도 못했었어 라는 말인데 이게 어떤 맥락이었냐면 어기가 런치타임에 자기가 이제 샌드위치를 먹는데 이 모습이 어기의 지금 얼굴이 앞면 기형이잖아요. 그래서 먹는 모습이 되게 이 prehistoric something 되게 옛날 거북이처럼 이렇게 못생기게 먹는다라고 하면서 그런 모습이 있는지는 how this looked는 내가 심지어 알지도 못했었어요. 인데 옛날에 한번 birthday party에 갔었는데 친구들이 밥 맛떨어진다고 했었나 봐요. 원래 뒷문장이 더 있는데 생략해놨고요. 어쨌든 이러할 때까지는 나는 didn't even realize 했었다 라는 문장인데 여러분 이거 not until 이렇게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석한다고 아마 들은 적 있을 거냐면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이렇게 아마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until랑 not이랑 until이랑을 합쳐가지고 not until이라고 앞으로 빼놓고 그리고 나서 도치를 또 시키는 건데 문장이 복잡하니까 한번 천천히 봅시다. Not until I was at a birthday party once 할 때까지는 did I even realize how this looked 했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봤을 때 잠깐 지워봅시다. 여기에서 not이랑 until이 앞으로 나갔죠.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은 도치가 되어서 요렇게 바뀌었고요. I didn't even realize가 not이 빠지고 did I even realize로 바뀌었고 나머지 부분이 not until 뒤에 그대로 붙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until 앞에다가 not을 갖다 붙여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그대로 쓰고 도치문을 만들어서 뒤로 보내준 거죠. 구조가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지워놓고 문장을 한번 볼게요. 이런 문장은 생긴 게 좀 생소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눈에 익혀놓으라고 여기다 넣어놓은 거거든요. 자, 봅시다. I didn't even realize how this looked until I was at a birthday party once. 나는 알아차리지도 못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내가 한때 birthday party에 갔을 때까지 즉 나는 birthday party에 한번 가고 나서야 그게 어떤 모습인지를 알게 되었다. 라는 문장이에요. 같은 문장인데 not이랑 until을 붙여서 요 부분을 그대로 갖다가 올리면 Not until I was at a birthday party까지도 나는 아니었다. Did I even realize how this looked? 라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 여서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하자면 내가 birthday party에 가보고 나서야 비로소 나는 어떻게 그게 보이는지를 알게 되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도치 문장을 어떻게 만드는지 잘 눈에 익혀 놓으시고요. 이런 문장이 있을 때 이렇게 이해하면 자연스럽겠구나 라고 좀 훈련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봅시다. 보캐블러리 하나 볼게요. 자, precept라는 거예요. precept이 뭐냐? precept이란 단어가 여기 이 챕터에서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나오는데, precept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규칙이에요. That helps you to decide. 너를 결정하는 걸 도와주는 건데 뭘 결정하냐면 how you should behave.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in particular circumstances. 특정한 상황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걸 도와주는 일반적인 규칙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격언이나 교훈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precept이란 단어가 이 원더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고요. 브라운 선생님이 매달 써주는 이 precept이 정말 많은 울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꼭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sentence of the day입니다. 자, 오늘 외워볼 문장은 이거예요. 브라운 선생님의 September precept입니다. precept of the month 이렇게 September의 precept입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여러분 페이지 48쪽에 있어요. 48쪽에 제일 위에 진한 글씨로 대문자로 써진 거 있죠? 이달의 precept이라면서 브라운 선생님이 준 거 When given the choice between being right or being kind, choose kind인데 요 부분 있죠? You are 선생님이 없애놓은 부분 생략되어 있어요. 네가 주어졌을 때 초이스를 무슨 초이스? being right이랑 being kind 사이에 선택이 주어졌을 때 즉 옳은 것과 친절한 것 중 선택해야 할 때 뭘 선택해라? choose kind 해라. 친절함을 선택하세요가 브라운 선생님의 9월 달에 precept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이런 precept을 가져다 주고 이것에 대해서 아이들끼리 토의해보고 프리셉 이런 뭐 어떤 내용일까 이렇게 이야기해보고 글 써보고 이런 것들을 한다라고 48페이지 중간 부분에 쭉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choose kind가 얼마나 중요한 주제였는지 이 소설에서 얼마나 중요한 주제였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선생님이 처음에 소개해줄 때 이거 생각나시죠? 우리 챌린지 있다고 jar에다가 유리병에다가 또는 이런 투명한 병에다가 구슬 하나씩 마블로 넣어가지고 친절할 때마다 축축축축 채워서 다 채우면 챌린지 보낼 거라고 했잖아요. 그거예요. 이 원더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친절해라, 친절함을 선택해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등장하는 precept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우리 외워봅시다. When given the choice between being right or being kind, choose kind. 한 번 더. When given the choice between being right or being kind, choose kind. 마지막. When given the choice between being right or being kind, choose kind. 오케이? choose kind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문 오른쪽으로 한번 봅시다.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365 Days of Wonder 이라는 책이 이거 실제로 출판되어 있는 책이 표지거든요. 선생님도 가지고 있는 책인데 브라운 선생님의 precept라고 해서 이 원더를 쓴 작가인 R.J. 플라시오라는 작가가 또 만들어낸 책인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65개의 프리셉트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의 화자는 미스터 브라운인데 미스터 브라운이 책의 표지 앞부분 몇 장 넘겨보면 내가 1년 동안 뭐 학생들로부터 받은 또는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프리셉트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5월 2일 거를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이제 5월이 됐으니까 5월 2일 거에 해당하는 프리셉트를 한번 읽어봅시다. 존 위슬리라는 사람이 아마 브라운의 학생일 수도 있고요. 5월 2일 날 보내준 5월 1일 날 다루었던 프리셉트인데요. 한번 읽어보자. Do all the good you can, by all the means you can, in all the ways you can, in all the places you can.
at all the times you can, to all the people you can, as long as you ever can. 꼭 시를 써놓은 것 같네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해라. choose kind랑 비슷하죠. By all the mean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서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장소에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때,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시간대에 해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해라. 네가 할 수 있을 때까지 할 수 있는 한, as long as 뭐뭐 하는 한이란 말이죠. 네가 할 수 있는 한, do all the good things you can. 모든 좋은 일들을 해라. 라는 말을 해줬네요. choose kind라는 이 토픽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서 가지고 와봤고, 이 책 안에는 이렇게 매일매일의 프리셉트들이 들어있어요. 선생님이 종종 어떤 특정한 날의 프리셉트들을 이런 식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summary입니다. 오늘은 2번의 summary라는 것을 해볼 건데, 자, 여기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같이 한번 훑어볼게요. 먼저 학교에서 그죠? 프리셉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다루게 됐었어요. 프리셉 또는 뭐 프리셉 S 없애도 되고요. 프리셉이라는 걸 배우고 학교 다닐만 하겠다라고 어기가 생각을 했고, 그리고 런치 타임에 대해서 샌드위치를 먹으려고 했는데 어기의 이 입모양에 대해서 스스로 막 이렇게 나 진짜 먹는 모습 안 예쁘다 생각했는데, 여기서 누가 있었어요? 서머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어기가 그 파다완 브레이드를 머리 한쪽 쭉 따놨던 거를 잘라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빠랑 누나랑 막 무슨 일이야? 막 이렇게 했는데 별일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밑에 2번 summary로 가봅시다. 이번에는 summary 2로 써져 있죠? 썸머에 관한 것인데요. 썸머에 관한 부분은 몇 페이지를 보면 되냐면, 여러분 49페이지의 런치라는 소제목부터 The Summer Table 51페이지 이 부분에 관한 것들이요. 썸머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는데, 자 봅시다. 이 윗부분은 선생님이 요약을 한번 해놓은 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August looks up when a girl asks. 어거스트는 위를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올려다봤어요. 어떤 여자애가 물어보죠. If she can sit across from the table. 이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도 되겠냐고 물어봤을 때 어기가 고개를 딱 들었죠. She sits down. 그녀는 앉았고요. And introduces herself as Summer. 그녀를 썸머라고 소개를 합니다. When one of her friends 그녀의 썸머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이 invite her back to their table. 자기네 테이블로 돌아오라고 썸머를 불렀을 때 she insisted. 그녀는 주장했어요. that 이하라고. Their table was too crowded. 그 테이블은 너무 북적대서 싫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Summer says that 썸머는 다음과 같이 말해요. Her name matches August's name. 그녀의 이름이 어거스트의 이름이랑 매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Because they are both summery names. 왜냐하면 둘 다 여름 계열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August는 8월이잖아요. Summer는 여름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름이 좀 매치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So they decide. 그래서 그들은 결정했어요. Their table is the summer table. 그들의 테이블을 summer table이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summer table에 누가 들어올 수 있을지 아이들의 이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들이에요. Though Summer is doing a noble thing. Summer는 정말 고귀한 일을 하고 있죠. 혼자 외톨이인 남들이 다 눈총을 주는 저 빈 테이블에 용감하게 가서 앉는 이런 너블한 thing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by choosing to sit with August. August와 함께 앉는다라고 하는 이런 좋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she is also possibly damaging her friendship. 그는 또한 데미징을 입고 있어요. 그녀의 우정에서는 아마도 좀 손해를 입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With her other friends, 다른 친구들과의 우정에서요. 뭐 함으로써? By refusing to sit with them. 그들과 함께 앉기를 거부함으로써 다른 친구들과의 우정에서는 데미지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명 좋은 일을 하는 건데
데미지를 입기도 한다라는 말이네요. This begins to show that 이것은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There are social consequences. 여기서는 사회적인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을요. For befriending someone that most kids don't like.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와 befriending, 친구를 맺는다는 것에는 어떤 사회적 결과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라고 했어요. 남들이 다 싫어하는 친구랑 친구가 된다는 것은 어떤 방면에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결과, 내 손해를 감수하고도 해내주는 그런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썸머는 진짜 멋있는 애인 거죠. 밑에 한번 봅시다. Choosing to act kindly is sometimes extremely difficult. 카인드한 일을 선택하는 것은 가끔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Do you think you can be as brave as Summer? 여러분들은 서머만큼 용감하실 수 있겠나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약을 하셔가지고 친구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되게 인기 많은 애가 있고 어떤 친구는 인기가 좀 없어서 또는 빠르게 친구를 사귀기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썸머처럼 멋있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저 친구랑 친구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먼저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카인드한 행동은 또한 브레이브한 행동이 되기도 하겠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손해를 감수하겠지만 개의치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여러분 나라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 3주차에서는 Choose Kind란 주제에 맞춰서 썸머의 행동, 이런 멋있는 choosing kind 하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 더 되새겨 보면서 책을 좀 유심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퀴즈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ye!